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K조선 2년 이상 일감 확보 1분기 수주 잔고 52조 돌파 2G 이동통신 역사 속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K조선이 2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그래서 1분기 수주 잔고만 52조를 돌파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조선의 그 반도체와 비견되는 슈퍼사이클이 오겠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도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도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국으로 와야 될 수주가 이제는 중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여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이 계속적으로 좋고 가장 큰 장점은 LNG 선박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정체된 지금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K조선이 2년 이상의 수주 잔고가 쌓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24일날 업계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서 1, 4분기 기준으로 국내 대형 조선 3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합산 수주 잔고가 지금 52조 6,04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지난해 말이었던 그 수주 잔고가 42조 4,160억 원을 비교해보면 벌써 10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가 증가했다. 말하자면 24% 정도 지금 수주 잔고가 증가한 규모로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이죠.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지난해 말에 21조 7,630억 원에서 지금 16.2%가 늘어난 25조 3천억 원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거느린 그룹 내 조선사는 이렇게 되는데, 현대조선소,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중공업, 이 각 3사의 그 수주 잔고가 현대중공업과 같은 경우는 12조 5,830억 원,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는 4조 6,080억 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경우는 8조 1,090억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전년 말 대비 수주 잔고가 각각 15.6%, 36.8%, 8%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지난해 말이었던 수주 잔고액이 12조 120억 원입니다. 이것보다 35%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6조 2190억 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말에 8조 6,400억 원보다 지금 28.3%가 증가한 11조 850억 원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죠. 이렇듯 올해의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2년치를 돌파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선 3사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에는 1년 5개월 정도 있었는데 올 1분기에 수주의 슈퍼사이클이 지금 도래하면서 1년 5개월의 수주 잔고가 2년까지 지금 7개월분이 더 늘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5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7개월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연간 매출 기준으로 산출한 수주 잔고가 지금 2년치가 넘었기 때문에 이는 2016년도 1, 4분기 이후에 5년 만에 수주 잔고가 2년치가 넘어버린 거죠. 이 2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을 한번 주문받아서 이 물건이 계약사로 인도되는 시점까지가 보통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2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 빡빡하게 계속 돌고 이것을 여전히 이득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가 지금 1, 4분기만 해도 지금 5개월 정도 지났죠? 5개월 지났는데 벌써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연간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총 92억 달러, 103척을 주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목표가 149억 달러였는데 한 17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의 62%,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62%를 수주를 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51억 달러, 42척 규모의 수주를 받았는데 연간 목표 78억 달러의 65%를 지금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연간 목표액을 지금 78억 달러에서 91억 달러로 지금 상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5월 달까지 지금 25억 달러를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연간 목표가 77억 달러인데 여기는 33%밖에 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2%, 65%, 33%.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좀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부분 올해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2년 이상 쌓인 수주 잔고 때문에 영업 환경이 더욱더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전에 너무 수주를 못 받아서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었죠.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었지만 올해 수주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저가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가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주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수익성이 높은 것 위주로 지금 선별 수주가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토크가 이제 가득가득 차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돈이 되는 선박을 위주로 이렇게 수주가 가능하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의 수주가 들어가는 것은 LNG선이나 VLCC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죠. 또한 이러한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수주를 했었던 그 디젤과 디젤 엔진으로 돌아가는 이 선박 자체를 LNG 선박으로 교체해달라. 두 가지 연료를 다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바꿔달라라는 이런 말까지 중국 조선사에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조선사들 가운데도 이것을 해낼 능력이 되느냐라는 지금 의구심이 지금 많아져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수주잔고가 계속 늘죠. 수주잔고가 계속 늘면서 장점 하나, 영업 환경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영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원하는 좀 더 이득이 되는 선박으로 이제는 지금 수주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죠. 철광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후방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이 후방 가격이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선박 가격이 성가가 올라가야 돼요. 성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죠. 또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수익성 개선은 2023년 이후로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조선사들이 올해 삼성중공업이나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기존에 수주를 받았던 것을 저가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예요. 1분기에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이 수익성이 이제 좋아지려면 올해 지금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올라간 성과를 지금 적용을 받고 이제는 주문도 골라가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성 있는 그 주문을 받아내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조선업의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만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실제로 조선 3사 가운데 1, 4분기에 한국조선해양만 현대중공업 계열이죠. 한국조선해양만 흑자를 냈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을 해서 67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이는 결코 이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작년 대비해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를 지금 봤는데 삼성중공업은 5,068억 원의 적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2,129억 원의 영업손실,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적자, 이것은 지난해 부진했던 수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저가 수주도 여기에 한몫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 한영수 삼성증권연구원은 최근 인상된 성과로 인해서 지금 수주한 물량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다. 기존 수주분이 대부분 매출로 반영되는 2022년까지는 조선사들의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중공업의 영업손실은 7,1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대우조선해양은 전년 대비 95% 줄어든 71억 원의 영업이익만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만 354%가 증가한 3,378억 원의 영업이익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 나가는 현대중공업 계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 개선은 내년까지는 안 되고 올해 슈퍼사이클, 이런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탄 이득이 제대로 반영되는 2023년 이후로나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성과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득이 더 많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이젠 수주를 받아오기 때문에 2023년에는 확실하게 이득이 볼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2G 이동통신이 이제 역사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제는 2G 이동통신이 종료가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012년 1월 달에 KT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7월 달에 SK텔레콤, 이제는 2021년 6월 달 말까지 해서 LGU+가 2G 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유무선 통신 강국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지막 2G 통신의 서비스가 막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에 이어서 1996년 한국이동통신, 현재의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인 CDMA 방식의 디지털 방식을 무선통신 1세대 기술로 지금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CDMA와 같은 경우는 퀄컴과 더불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가능케 했던 3G,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의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보급화를 일으킨 4G를 넘어서 이제는 이동통신과 타 산업의 융합을 본격화하는 5G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2G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G를 이야기를 해보면, 2G는 음성 통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송수신, 이 기능밖에 없어요. 이 기능밖에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G 통신의 도입으로 인해서 휴대폰 서비스가 대중화가 되었고, 동시에 단말기 제조 강국으로 오르는 초석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세대 디지털 이동통신의 시작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동통신과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신세계통신이라고, 신세계통신은 포스코와 코오롱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지금 통신회사였어요. 이것은 나중에 SK텔레콤에 인수가 되고요. 어쨌든 이 두 회사가 CDMA 전국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때 당시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5G 통신 상용 서비스 개시 2년이 지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국내 총 무선 통신 가입 회선 수는 7,110만을 비교해보면 2G 통신 이후에
이동통신 산업에서 이룬 성과는 눈부시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지금 2G를 계기로 해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형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 셀룰러 방식의 2G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것은 한국이동통신, 지금은 SK텔레콤이고 신세계통신 이 두 곳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5세대로 불리고 있는 PCS, 너무 유명하죠. 이 PCS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격변이 일어났었는데 이 PCS 진영에 한국통신 프리텔, 지금 KT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LG텔레콤, 그리고 한솔 PCS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5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했고, 그리고 IMT 2000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현재 그 SK텔레콤과 그리고 KT, 그리고 LG텔레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특별히 한국통신 프리텔과 한솔 PC에서는 지금 합병을 해서 지금 KT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또한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서 SK텔레콤으로 이름을 바꾸고 1999년도에 신세계통신을 합병하면서 SK텔레콤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한솔 PCS는 한국통신 프리텔과 합병을 했고 2001년에 KTF로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 KT에 이제 합병을 했죠. 2009년에. 그리고 LG텔레콤은 LG데이콘과 LG파워폼을 합병해서 지금의 LG유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011, 012, 013, 014 이러한 번호들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2G 통신은 국내 휴대폰 제조 산업에 발판이 된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피처폰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은 갤럭시, 그리고 삼성전자가 N1거울 브랜드를 제일 처음에 선보였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LG전자가 사이언을 내세워서 글로벌 제조사의 반열을 한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자는 걸리버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었고 이게 나중에 현대 큐르텔,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사라진 펜텍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KT 텔레테크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텍으로 넘어갔고 펜텍은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됐죠. 그리고 지금 과거 피처폰의 상징인 011, 012, 015 이런 번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LG텔레콤과 같은 경우는 019 번호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가 지금 유지가 된다고 하고 앞서 지난해 2G 서비스를 종료한 SK텔레콤의 011, 017 번호 역시 6월 30일까지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번호가 하나로 지금 통합되는데 010으로 지금 통합이 돼요. 010으로 통합이 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지금 마지막으로 LG텔레콤이 지금 이 2G 서비스를 종료를 시키면서 이 01X 번호까지 다 사용이 된다. 그리고 7월부터는 국내 휴대폰 번호는 사업자의 구별 없이 모두 다 010으로 통합된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K조선이 2년치 일감을 확보를 했고 1분기 수주 잔액이 52조를 돌파했다. 그리고 또한 조선업계는 지금 올해 1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이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한 2023년부터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두 번째 내용, 이동통신 강국에 초석이 되었던 2G 통신이 이제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된다. 6월달 말로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